그래서 지금도 송탄, 평택, 안중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지역을 보면은요, 주로 평택의 동부 쪽 위와 아래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넓은 땅에 분산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시군을 합해서 명실공히 하나의 평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 되는 행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경기 관광공사에 가서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까 경기도 관광명소 100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평택코 관광단지 하나, 바람새마을 하나,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쭉 보시면 제가 세봤더니 62군데는 제가 다녀온 데고요, 38군데는 저도 못 가본 데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청 홈페이지 가서 평택의 관광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평택코 관광단지, 아까 경기관광공사에서 넣어준 평택코 관광단지죠. 근데 솔직히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평택코 예술관입니다. 제가 예총 회장할 때 제가 장명을 했어요. 평택코 예술관이라고. 장소성을 함께 집어넣어야 외부에서부터 어디로 가지, 평택 예술관 하면은 이 넓은 평택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평택호 예술관 하니까 평택호에 있겠군 하는 것 때문에 했고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은 통합평택 예총의 초대 지부장인 이계송 선생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모티브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1996년인가 7년도에 동아일보에 난 5단 기사가 당시 내무부에서요, 전 국민을 상대로 뭐가 됐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금액에 관계, 예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해서 이걸 갖고 통합된 지 2년밖에 안 된 평택에 우리 뭐 하나 되는 사업을, 예술 사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쪽에다가 아트 캠프라고 하는 누구든지 와서 머무르면서 힐링하면서 할 수 있는 상당히 앞선 개념이었죠. 그걸 하다가 면적, 시유지 그 문제 때문에 줄 수 있는 땅이 여기 한 6,000평 정도밖에 안 돼서 이 건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총회장 이어받으면서 설계를 조금 바꿔서 지금의 위치에 왔는데, 그 2년 뒤에 이 앞에다가 공원을 꾸몄어요. 그래서 평택호 예술관 공원입니다. 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지금 현재 이 옆에 쭉 있는 나무 데크, 산책로 뺀 나머지로서는 이 평택호 예술관이 없으면은 저 어떻게 관광지로서 기능을 할까 걱정이 되고요. 그 평택호 관광지의 그 업소들 대표, 관광협회 회장이 이 건축물 짓고 나서 상당히 경기가 좀 회복됐다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대표적인 걸로 평택호 관광단지를 일단 꼽았습니다. 두 번째가 평택항이에요. 저희가 할 얘기 많습니다. 이 관광일까요? 평택항이 산업 물류항이었고요, 출입을 못합니다. 자동차를 한번 둘러보고 싶어도 그 산업 물류항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평택항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인천항, 월미도, 여객부도 이런 게 있다면 맞는데 이건 좀 아닌데,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영이 국악관, 평택호 예술관을 짓고 그 앞에 평택농악전수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한국소리터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 안에 평택의 전통 음악, 사실은 이분이 무속인입니다. 신하위라고 하는 그쪽에 아주 전문가였는데, 이분이 단순 무속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 국악예술고등학교를 만들고 국악
그 국립국악 관현악단을 만들고 하면서 무속뿐이 아니라 민속음악을 예술적 경지로 올려놓으신 분이죠. 그분을 평택문화원에서 늦게 조명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분을 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관을 한국 소리터 안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농업박물관 숙성리에 있나요? 오송면에 있죠? 아주 좋아요. 저도 가끔 사진 찍으러 가는데 아쉬운 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평택 시민급이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보기에는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제가 굳이 여기까지 안 오죠. 오산 무량기수목원 그거는 도립 임업시험장인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오산께 아닙니다. 안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성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시민용이에요. 그 다음에 송탄 관광특구 가보셨어요? 송탄 관광특구? 정말 독특합니다. 60년 이상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 군사 문화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하고 녹아들면서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외부 사람은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가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그 자료에 여기에 외국 사람이 연간 100만 명이 넘게 온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짓고 빌라 짓고 하는 그 광고를 낼 때 연간 107만 명이 방문하는 곳하고 재작년인가 문구 나온 걸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미군들 영내에서 출입, 외출, 외박하는 게 전부 다 그 숫자로 잡혀서 107만 명이래요. 한국 통계가 그렇습니다. 진이천 시민유원지 좋죠. 근데 아쉬운 거는 사계절성이 없어요. 봄, 늦가을하고 봄 사이에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한여름에 가면은 이게 천변, 둔치를 개발한 거니까 여기다 뭘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내려갈 때 물 흐름이 막히니까. 그렇죠. 즐길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쉴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웃다리 문화촌 서탄초등학교 금곽분교가 폐교되면서 평택문화원이 무상임대 거기서 체험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좋습니다. 가서 한 번씩들 보세요. 밝은 세상 마을은 저도 왜 안 나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딘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근데 바람새 마을은 농촌 체험 그 공간입니다. 이 바람새 마을은요. 근데 바람새 마을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뭐 체험하는 거지만 그 바로 뒤에 소풍공원이라고 있죠. 그 하천 정비를 하면서 생겨난 이 유유 공간을 정원으로 만드는데 참 예뻐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새 도래지. 평택호가 철새 도래지로 묶여 개발을 수십 년간 제한받다가 얼마 전에 풀렸어요. 철새가 안 오는 걸로 판명이 나갔고요. 온다고 해도 몇 마리밖에 안 오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풀렸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이면 동천리 쪽에 철새 도래지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한국 소리터예요. 농악전수관 겸 공연장 겸 야외 무대 겸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국악관 겸 즐길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가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평택의 실정은 현재 이렇습니다. 실제로 어디를 가보지라고 했을 때 아까 그게 시청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관광지니까
저거 말고 좀 독특한 데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죠. 남이섬입니다. 잘 아시죠? 남이섬을 가려면 가평까지 가서 배를 타고 그 소양강 중간에 있는 섬을 가는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이섬이 경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원도 춘천시더라고요, 주소가. 가기는 경기도에서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남섬 바로 옆에 붙은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섬 있죠. 자라섬. 그 경기도예요. 남이섬에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화가인 강우현이라는 분이 지금 이거에서 손을 떼고 다른 데 또 개발하고 계신데, 이거를 인수해서 관광객이 100만 명인가? 100만 명 올 때까지 나 월급을 한 달에 100원만 받겠다고 가서 개발한 데입니다. 남이를 소리 나는 대로 붙여서 남이나라, 남이공화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배 타고 가면서 보이는 남이섬의 전경입니다.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달빛, 별빛, 풀빛, 남이섬. 남이나라 공화국 행정관리청. 거기 들어가면 이제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돼요. 공화국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섬, 유원지. 그런데 남이나라 공화국, 어디가 더 흥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거기다 이야기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원지 시절에 만들어 오던 시설물도 보존할 건 그대로 보존하고. 여러분, 유원지와 관광지의 차이가 뭘까요? 유원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데가 유원지입니다. 관광지는요, 역사, 문화, 생활, 풍습 이런 거를 가서 느끼고 가서 배우고, 그렇죠? 가서 즐기고 이런 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맨날 와서 술병이나 굴러다니게 하고 음주 가무하고 하는 유원지 남이섬을 관광지로 바꿨어요. 그분이요. 강우현이라는 분. 이게 남이 장군 아시죠? 남이 장군의 가묘입니다. 어쨌든 이 묘가 있어서 여기 남이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작은 열차 보십시오. 타조인데요. 제가 한참 사진 찍고 있는데 누가 등에서 툭툭 쳐요. 그래서 우리 일행인 줄 알고 조금 기다려. 또 좀 더 툭툭 쳐요. 좀 기다리라니까. 또 툭툭 봤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이놈이 와서 주둥이로 저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 놀랐어요. 이런 섬 타조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찍으면서 즐길 수 있다는 참 재미난 경험이겠죠. 이런 유니세프 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만든 조각들이에요. 전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서초구하고 그 협력을 맺어갖고요, 서초구 가로수 은행나무 잎 떨어진 거를 전부 쓸어다가 여기다 뿌렸어요. 왜 그럴까요? 비료? 아니에요. 여기 은행나무가 없거든요. 근데 가을에 오는 사람들은요, 은행잎이 쫙 깔리면 운치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있어서 떨어졌냐 없냐가 아니라 은행잎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근데 쓸기 귀찮으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발로 쓱쓱쓱 해갖고 하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마다 전부 발로 쓸어서 모아주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아이디어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부엌 굴뚝 이걸 보는 거고요. 책방도 있고요. 즐길 수 있고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겨울연가의 최지우하고 배용준 동상입니다. 일본 아줌마들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여기요. 이게 메타세콰이어 길이고요. 이게 성 가장자리 강변을 따라서 나온 산책로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방갈로, 펜션 이런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약 9만 평쯤 되던가요? 그 숫자 잃어버렸는데 지금. 자, 이게 아까 그 철길에 있는
꼬마 열차입니다. 습지도 있고요. 그 겨울 연가 윈터 소나타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전시장인데 만화가 이정문 신문수 선생의 어떤 회고전을 하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연세쯤 되시면요. 이 남이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밧줄을 갖고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특별한 행사할 때 열리는 실내 행사장이고요. 우산을 저렇게 걸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발상 아닙니까? 전시장도 하고요. 이게 최지호하고 배용진이 첫 키스를 했던 자리인지요. 첫 키스 장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주병이에요.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가서 다시 개발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소주병이 나오는 거예요. 갖다 버리기 귀찮으니까 섬에서 실어다 내버리기 전에 땅 막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해서 그 실제로 용접하고 그 대장간하는 그분들이 고열로 소주병에 열을 가해서 압력으로 누른 겁니다. 소주병이 납작납작해졌어요. 그걸 유리판에다 다시 붙여서 전시품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요, 그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을 줬는데 춘천시에다가 등급을 부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 3개, 무궁화 3개를 달라고 그랬더니 3개가 안 되는데 수준이 낮아서 알았어,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붙이자. 별 3개를 붙였어요. 우리나라 호텔 등급은요, 별이 아닙니다. 5성급, 6성급은 유럽에서 쓰는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하나, 둘, 셋이. 그러니까 여기다 별 3개 붙여놓고 3성급 호텔 그래도 타치를 못해요. 그런 등급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미나룸도 이렇게 조금 선진화되진 않았는데, 이게 호텔 정견입니다. 선진화되지 않았는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뭐냐 이거예요. 방 하나당 예술가들한테 200만 원씩을 주고, 야 네가 꾸며봐, 그런 거예요. 인테리어를 예술가들한테 맡겼어요. 이게 200만 원 받고 자기 작품들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막 한 거예요. 200만 원에 돈이 더 든 작가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작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작품으로 만들면 이수연 방. 그래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게 바로 예술가들 마인드에서 나온 그 콜라보레이션. 이런 방에서 하루 자고 싶어갖고요. 여기 그 온돌방도 있고 침실방도 있고 침대방도 있고 한데 46개인가 돼요 방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는 밀려갖고 전부 지금 작품으로 장식했는데 이게 200만 원만 하겠습니까? 침대방들이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평택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택에 자전거도 타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쉬기도 하고 비 오면 우산 쓰고 좀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너댓 시간 갔다 온다더니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기분 좋기지만 저 숙소에 가서 캠핑이라 좀 하고 싶고 하루 자고 오고 싶고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알파 탄약고입니다. 제가 2005년도 여름에 사업을 하면서 사진을 하는 분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북경에 798이라고 하는 그 번지에 탄약고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되고 있다. 내년 봄에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경비를 다 될 테니까 가서 보고 어떤 사업 아이템 좀 달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가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평택에도 탄약고가 있는데 2008년도에 방한이 되는데 그게 뭐지? 이게 공간 재생이에요.
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후배, 시민운동하는 후배, 뭐 이런 사람들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탄약고를 어떻게 한번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이게 탄약고가 아니라 중국이요. 처음으로 원자탄을 만들 때 거기 붙였던 전자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이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공장 내부인데 다른 건 그냥 다 두고 이런 난간만, 기둥만, 조명만 이런 것만 개조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지금 모 주석 만세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모택동 주석 만세라는 뜻인데 통합독일제 동독이 원조를 해서 지은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이건 그래도 번듯합니다. 이런 건물들에 일본인 화상 갤러리 주인이 중국인 화가 둘하고 들어가서 그 작업실을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이거를 임대 불화를 받아가지고 헐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화가 둘하고 갤러리 주인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작업 공간을 만드니까 배고프고 돈 없는 예술가들이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에서도 큰 방, 이런 큰 공간까지 능력껏 모여서 그림, 작업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소문나니까 유럽의 화상들이, 갤러리 그 수집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요. 그 안에 있는 작가들 작품을 컨택해서 유럽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갔다 온 게 2006년 4월 달인가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한 달에 한 15,000명 정도씩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몰리면서 외국에서 그림 보러 오고 수집하러 오고 북경에 들린 사람들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공장들입니다. 왜 가느냐? 헐어버리려고 하던 공간들이에요. 그게 손님이 오니까 이제 자꾸 덧대서 전시장 만들고 이게 아까 봤던 그 동독이 지어졌다고 하는 그 건물인데 이 안에 이런 기계들을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우러져 갖고 무슨 작품처럼 보여요. 근데 안 팔리면은 작품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팔리면은 좋지만 여기 보시면 이지현이라고 해서 한국 이름이죠. 여기 따산저 예술구라고 해서 북경 따산저라고 하는 798번지에 있는 그 디스트릭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10년 지난 지금은요. 여기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맨 처음에는 싸고 조용하고 편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꾸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예술가들, 팔리지 않는 예술가들은 버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제품들, 무슨 명품 샵이 들어오고 이러면서